을목이죠. 이 을목은 저 알이라고 해서 이 삐뚤삐뚤 되어 있다. 이렇게 총알을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을목은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자로 표시해서 을목의 습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은 바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목에 이어 음으로 변화 교체하면서 발육과 생장이 지속되며 살아있는 나무로 동화작용을 하니 움직이고 있으므로 바람과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있을 때 왜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 을목은 탄소가 있어야 동화작용을 해요. 근데 바람이 없다 그러면 탄소가 그 주위에 있는 탄소를 다 써먹으면 탄산가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간목은 죽게 돼요. 그러면 탄산가스가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있는 공기를 다시 유입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활동을 다시 견지할 수 있는 거죠. 또 갑과목이라는 건 펼치는 거죠. 펼치는 습성이에요. 여기서 간목은 솟아나온 거라면은 지평선에서 여기 뿌리를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게 이 목이죠. 목이에요. 이렇게 목이 되려면은 이게 올라와서 이게 이제 가지를 뻗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을목이로 바뀌는 거죠. 간목과 을목이 이게 간목과 을목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다음은 산소를 많이 생산 공급하니 산촌 인심이 후황과 같으며 2월에 바람이 가장 많아 이때 풍신의 제사 지낸다. 옛날에도 2월달 되면 풍신의 바람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또 목일주 다목자는 목이 많은 사람들은 청장년 시절에 풍류가 많으며 노래의 풍질 발현이 우려된다. 을목이 많은 그런 형상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많다는 거죠. 바람에는 풍이 드는 거죠. 병 중에 풍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더구나 이 을목이라는 것은 그 양유목에 속하는 거죠. 거들까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 있다 그런다면 수변에 있다. 을목이 수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양유목이라고 하는 거죠. 즉 버드나무에 속하는 거죠. 버드나무라는 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착착 휘어지죠. 그래서 잘 흔들린다. 지조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또 보는 거예요. 촉은 음목, 그 나무의 뿌리라든지 또는 음목, 양이 아니고 음이죠. 지연목, 가지나 잎새에 대한 부분이고, 활목, 살아있는 나무, 생목, 그 생장하고 있는 나무, 순목, 젖은 나무, 유목, 또 부드러운 나무, 양유목, 버드나무, 또 초, 풀, 묘목, 아주 그 싹과 같은 나무, 덩쿨에 속하는 것이 을목이죠. 그래서 목생화는 어렵고 목국토는 잘한다. 오행이 자기 구실을 하는 오행일 때 생도 극도 할 때는 완전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생만 하고 극을 못하다가 극만 하고 생을 못하는 거 그러면 자기의 기능을 반밖에 실현을 못하는 그런 오행이 되는 거죠. 완전한 오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지목으로 왕목이라도 난성 동량이라 동량지목은 하실 수 없다.
을목은 여간에서는 동량지목이 안 돼요. 결국은 대나무라 하더라도 고든나무라 하더라도 기둥으로서는 부적격하죠. 또 봉, 경금을 캐기하니 가장거림이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성장이 정지하며 을경 합화 금으로 존재를 상실한다. 이게 을은 경을 보면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의지를 다 버리죠. 금으로 가버리죠. 신금은 충고, 신유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 을목은 금을 만나는 건 아주 별로 좋지 않아요. 경금을 만나도 합해서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봉수면 수를 만나면 수생목이 되나 과다하면 수목 은결로 집산 불능이며, 그러니까 이 수목이 연결되면은 전응화가 되는 거죠. 말을 더듬나든지 어려서 말을 늦게 배운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강한 북풍으로 한기가 우심하니 심하니 그 고통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추운 때 만난다든지 서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이 득국 해묘미 인해하면 간목과 같이 왕금 불해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왕한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끓이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을목이 봉갑이면 목장집회 쟁제로 이 무제 극거 기재 합거하니 친구로 인하여 폐가 망신하는 셈이 된다. 예,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은 간목 위에 올라서 자기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아주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각경충으로 을경합을 방해하고 또 임계 인수를 흡수하며 간목이 수생목을 내면 보급로를 차단하며 매사의 간목에 가려 1등은 진언하다.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하고 만났다 그러면 을목은 나무 밑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목장 집회가 되는 거예요.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목이 클라면은 천상 간목을 타고 올라가서 간목 위에 가서는 넝쿨을 서리고 앉아서 간목을 못 살게 만들어야만이 자기가 출세하게 되는 거고,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다면 간목 밑에 을목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나무가 덩쿨로 해서 그 간목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무도 많이 있죠. 초목 같은 거 이런 거는 덩쿨도 안 되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는 그런 나무가 안 되는 거죠.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간목을 만났다는 을목으로서는 덩쿨이 아닌 이상은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을을 만나면 신약에는 지기로, 기라나 신강에는 매사, 방해, 분재, 재물을 나누게 되고 탈재, 재물을 뺏기게 되고 시기, 모략, 정관, 경금합거로 작용하며, 그러니까 을이 있고 경이 있다. 을일이다. 근데 을이 있고 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을경합에서 이 을의 남편이 되는데 이 을이라 경을 차지해버렸어. 그러니까 경이 나한테까지 안 오고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남편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친구나 언니한테 뺏기는 거예요. 먼저 있으니까 언니가 되겠죠. 언니한테 남편을 뺏기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혼인말만 나오면 또 다른 데서 그 사람한테 혼인말이 들어와 있어. 상대한테. 그래서 그 상대방은 이 을목을 만날까 저 을목을 만날까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안 되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신편관에는 같이 총을 받아 경감시키나. 즉 을신총은 지금 봤는데 이게 을이 두 개가 있으면은 신금이 둘을 충하기는 좀 버겁겠죠. 그러니까 좀 덜 어려운 거죠. 같이 감당하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는 지기로 길하나 신금 편관을 같이 총을 받아 경감시키나. 태거하면은 풍질이요 하천이다. 신금이 많다 그러면은 편관만 많은 거죠. 이 여자 같으면은 결국은 편부, 애인만 많지 사실은 자기를 진정으로 생겨주는 남자는 없는 거죠. 을이 이렇게 신금을 여러 개 만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가 편부죠. 그래서 조금 그 남편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남편감끼리 서로 을을 하나 놓고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화로는 양지나무가 되어 견고하고 청청하게 하며 겹꽃 만개지상으로 인기를 드높이어 기쁘나 을경 합화금을 방해하고 신금 합거로 결실을 막으며. 이렇게 되면 이게 을이 병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을 입장에서는 겹꽃이 핀 것이죠. 근데 이제 병이 여기 신금을 가져가 버리고 경금이 있으면 화급금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 나무가 양지나무가 되었죠. 양지목이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 이게 즉 나의 관, 직장, 남자한테 직장, 또 자손이 잘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반드시 양은 음을 대동하고 음은 양을 대동하고 있는 거다. 그림자는 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임수를 충고하고 편제 기토를 생하여 편된 욕심을 앞세우게 하니 일장에는 또 일단이 있는 것이다.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는 거다. 정화를 만나면 식신으로 돼 헛꽃이 되어 청빈하고 임수를 합거하여 부목을 막으나 다시 화하여 비겁을 생한다. 한편 편관 신금을 막으니 희생이 갱생이며 부부싸움에는 자녀가 개입해야 화해가 빠르고 여자는 자녀를 동반 예출해야 보디가드로 튼튼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을목이 목생화해서 을목의 자녀가, 을목이 여자라면 자녀가 정화죠. 정화를 대동하게 되면은 신금이 오더라도, 을목이 정화를 대동하고 있다면은 신금이 오더라도 화급금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경금하고 정화는 이 경금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데 이 신금은 이게 편과는 화급금에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른에 얻고 있는 여자들은 그 겁탈을 잘 안 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른에 있는 여자들은 그 겁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를 만나면 편인 계수를 합거하여 정도로 행하게 하고 임수를 극거하여 부목을 예방하며 경금을 생하여 명예를 만들고 이게 정관이니까요. 어머니 계를 합거하나 화하여 꽃을 피게 하니 이게 무게 화가 돼서요. 정처는 정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을목에 대해서 정처는 무토가 정처겠죠. 을목이 목국토 오는데 이게
기토는 편처, 무토는 정처니까 남자의 경우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정처라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다. 정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토를 만나는 편재로서 욕심이 앞서 탁이 되어, 즉 욕심, 물금,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그걸 탁이라고 하는 거죠. 인정에 흠이 되고 갑기합거로 비겁의 해를 막고 죄를 만든다. 경금을 만나면 합화금하여 처의 내조가 되고 간목을 충고하여 견겁을 정도로 다스리며 생수하여 공부하게 된다. 경금이 금생수를 하니까 수는 을목이 돼서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를 만들어주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다. 이제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정당한 관이 되는 거죠. 정관이니까 그렇죠. 정당한 관이 되는 거죠. 정당한 관이 되면은 또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주에 초년운이 경금이 오면은 이 사람은 금생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그러면 관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금을 만나면 을신 충패가 되고 병화를 합가하나 신강에는 길하다. 신강에는 편관이 좋겠죠. 그래서 이 버르장물을 고쳐주니까요. 또 임수를 만나면 보금노여 수생목이 되죠. 상관, 독이, 병화를, 즉 목생화느라고 병화가 을목의 기운을 빼갈 때에 이것을 없애주니까는 그 지출처를 막아주는 거죠. 정화를 합가하며 또 관인상생을 유도하나 지나치면 이 표목을 만든다. 이게 수가 많으면 나무를 뜨게 한다. 그죠? 계수를 만나면 편인으로 식신정화를 충고하고 무토를 합거하여 결혼을 방해한다. 그러나 을목은 활목으로 계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계수를 좋아하는 거다. 결국은 물뿌리개로 주는 물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임수같이 많은 물을 갖다가 쪄다 된다는 그러면 을목이 쓰러지겠죠. 그러나 계수처럼 솔솔솔 뿌리는 물을 준다면 을목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자수를 만나면 수생목이 어렵고 차니까요. 부목, 수목응결, 수와 목이 이렇게 열이 없으면 얼어붙으죠. 응결이 되는 거죠. 음지목이 되어 목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찬물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축토를 만나면 금의 고장으로 살찌가 되고 축중 계수는 찬물이요 철분이 많은 물이라 고사한다. 또 임수를 만나면 간목에 뿌리를 하고 병화를 얻어 동양지목, 남산 송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꽃을 피우니 아름답고 기쁘다. 인목은 지지로 인목을 만나는 것은 좋은 거죠. 또 천간으로 간목보다는 지지 인목이 올라타기도 좋죠. 또 인목은 물이 많아도 걱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습한 땅에서 인목을 만나면 좋은 거죠. 또 묘목을 만나면 녹궁에 뿌리를 하니 튼튼하게 자라는데 습목이 되어 목생화는 어렵고 목국토는 잘한다. 지지에 득국하면 국을 얻으면 간목과 같다. 다만 수목 응결이 되면 그렇지 않다. 추운 때면 안 된다는 거죠. 진토를 만나면 뿌리를 할 수 있으나 유가 있으면 근국이 되고 수를 만나면 착근이 어려운데 방국을 잃으면 힘을 얻는다. 사화를 만난다면 용광노인이 목생화로 독이요 기운을 뺏기는 거죠. 타버려 덩이 되고
무토 정제와 경금 경관이 있으나 상관 병화가 본기이니 재관의 구실이 어렵다. 을경합이 방해된다. 오화를 만나면 어떠냐? 나무가 무성하니 호태법으로 장생궁이라 하나 복이요 목분이 된다. 이 호태법으로는 을목이 오가 장생궁이죠. 근데 장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양포태로 따진다면은 나무가 불 붙어서 밑에 불 붙은 거죠. 그래서 조만간 타는 거죠. 이 나무가 위에 불 붙은 거고 밑에 불 붙은 거는 달고요. 밑에 불 붙으면 그 나무는 위까지 다 태우는 거죠. 위에 불 붙으면 밑에까지 안 탈 확률이 있어요. 그래도 이 인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타지만 묘목이라는 것은 위가 불을 붙었어도 경묘라도 하더라도 경묘라면 이게 이 묘목 위에 불이 붙었죠. 근데 이것은 이 묘가 다 꺼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정화가 타다가 이게 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탄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밑이가 화가 있다면 이렇게 화가 있다면은 을사가 있다더니 그러면 이 나무는 밑에서 불질러 버리면 다 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미토를 만나면 고장이요 묘의 자리로서 호목이라 근이 어려우나 묘나 해를 만나면 뿌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묘를 만나면 묘미가 목국이고 해를 만나면 해미 목국이 되겠죠? 목국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신금을 만나면 을경암합하여 화금하면 을은 사라진다. 요금을 만나면 금기가 왕하여 절궁이니 목기가 무력하고 신금에 충이 되어 사지이다. 술토를 만나면 토이나 묘고로서 뿌리를 못하며 기능을 잃는다. 해수를 만나면 호태법으로 사궁이나 세력은 장생이 되며 수생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수생목으로 살아나니 승목이다. 호태법에 있어서는 생극대화가 먼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포태법에 의해서는 양포태를 적용할 것이냐 음포태를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을이 해를 만났다. 그러면 이것은 을이 사궁이죠. 사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생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생목을 받는다고 볼 거냐 사궁으로 볼 거냐 어떤 거를 볼 거냐 이거요. 수생목을 이게 양포태로 따지면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음포태로 따지면 사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포태를 사궁으로 볼 거냐? 이거는 이 양포태는 기고 음포태는 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만나면은 사궁이 되는 거예요. 음포태는 장생이죠. 안으로는 기가 꽉 차는 거예요. 이거 해를 만나. 그래서 이렇게 기와 질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음포태가 적용할 수 있는 포태냐 아니냐. 양포태라면 목생화가 되니까 순속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음포태라면 이게 해수를 만나서 죽었다 그러면 되느냐 이거요. 안 된다. 이것은 이 기를 가지고 한다. 기를 가지고 논한다면 그 소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음포태는 질을 위주로 해서 봐라. 기를 보지 말고 질로 봐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길은 수생목을 봤지만 질로서는 이 사궁의 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생목은 안 되네요? 예? 수생목은 안 돼요. 그러게 수생목이 되는데 이게 이 음포태는 사궁이기 때문에 수생목이라고 하면 사궁에서
죽었는데 무슨 수생목이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질은 떨어지는 거지만은 이게 이 기는 기는 그러니까. 수생목을 받는다고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음포태는 질을 말하는 거고 양포태는 기를 말하니까 양포태로 되면 수생목이라는 기를 받아서 을목이 잘 큰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음포태를 보면 질로 보면은 사궁이니까 이것은 질은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질은 좋지 않다. 이 싹이 났은 게 좋겠어요 이거? 그렇죠? 싹이 안 났을 때 이게 좋은 게지 싹 나면 예. 속이가 질은 편찮으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